안녕하세요, 김영준 보험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파산 신청을 하면 모든 분이 다 파산 선고를 받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파산 신청이 기각 결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산 신청 기각 사유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화면을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파산 신청 기각 사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건 두 가지 정도인 것 같고요. 조문을 우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청인의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때, 법원에 우리가 재판을 진행할 때, 모든 절차를 진행할 때 비용이 들어가죠. 기본적으로 인지대가 들어가고요, 송달료가 들어가죠. 그리고 개인 파산에서 또 특이하게 들어가는 게 예납금이 있습니다. 파산 관제인 선임 비용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세 가지 비용이 있는데, 이 비용을 법원에 납부하지 않고 신청서만 들어갔다, 그리고 비용을 납부하라고 보전 공고를 했는데도 납부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당연히 기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회생 절차 또는 개인회생 절차가 계속되어 있는 경우,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다가 사업하시던 사장님인데 장사가 어려워져서 폐업을 하시고 다시 파산 신청을 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다가 변제금을 납부를 못해서 파산으로 다시 들어가고 싶다고 연락 오시는 분들,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죠. 근데 우리 법은 개인회생 절차, 회생 절차를 파산 절차보다 우선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개인회생이나 회생 절차가 진행 중에는 파산을 또 신청하는 것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개인회생을 하다가 파산을 하고 싶다 이러신 경우에는 저희가 개인회생 폐지 신청서를 미리 제출을 해서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시킨 다음에 파산 신청으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도 저희 사무실에도 이렇게 진행하고 계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시고요. 세 번째는 중요한 이유인데요, 파산 원인의 부존재입니다. 파산 원인이라는 것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해요. 내가 채무를 다 상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는 경우, 이게 이제 지급불능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지급불능 상태가 되지 않은 분이 파산 신청을 하면 이건 당연히 안 되겠죠. 지급불능이 아니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지금 갖고 있는 채무를 갚아나갈 수 있는 경우가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주로 어떤 경우에 문제되냐면, 나이가 좀 젊으신 분들이 파산 신청 들어가는 경우에 법원에서 가끔 이렇게 파산 선고를 하기 전에 보전 공고를 내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20대, 30대, 40대 초반 이렇게 되신 분들이 개인 회생이 아니라 파산으로 들어갔을 때 이분이 지급불능 상태가 맞는지, 혹시 경제활동을 하면서 빚을 갚아나가는 건 가능하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판사님도 검토를 하시고 소명이 부족하면 보전 공고를 내시고 신문기일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나이도 좀 젊으신데 채무 금액이 너무 크진 않은 경우, 몇 천만 원 정도 수준인 경우에는 충분히 좀 갚아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보전 공고를 내시고 신문기일도 다녀오셔야 되는 일이 생기는데, 이런 보전 공고가 나오더라도 보통은 지금 내가 채무를 갚아나가는 게 어려운 그 사정, 경제활동을 정상적으로 하기 어려운 사정을 잘 진술을 하시고 보정서를 내시고 신문기일 잘 갔다 오시면 보통은 그대로 다 통과가 되어서 파산 선고를 받고 계세요. 그리고 네 번째, 신청인의 소재 불명인 때입니다. 신청인이 어디 갔는지 연락이 안 된다고 하면 진행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건 너무 당연한 기각 사유이고요. 다섯 번째는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문기일이 잡혔는데 2번 이상 불출석을 하거나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첨부 서류를 제출을 하지 않고 있거나, 이런 경우를 말하는데 이것도 실무상에는 거의 없는 일이죠. 서류 제출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제출하지 않아서 법원에서 특정 서류를 보완해 달라고 보전 공고가 나오시면 제출을 해주시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실무상에서 문제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여섯 번째죠. 아까 세 번째와 연관이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세 번째는 파산 원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였어요. 하지만 여섯 번째는 파산 원인은 존재를 합니다. 누가 봐도 이분이 이 빚을 다 갚기는 불가능해 보여요. 그런데 파산 절차가 아니라 회생 절차나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하실 수도 있는 경우예요. 남용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하지 않고 파산을 바로 들어와서 파산 절차를 남용하고 있다고 판단될 때, 이런 때는 또 기각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우리 판례를 찾아보면 그런 판례가 있거든요. 채무액은 상당히 커요. 그래서 파산 원인이 존재합니다. 이 빚을 다 갚아나가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분이 직업이 의사예요. 전문직 의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원에서 판사님이 보실 때 지금도 상당한 수입이 있고 향후에도 그 수입이 지속적으로 가능해 보이고, 이래서
회생 절차, 금액이 크기 때문에 개인 회생은 불가능하지만 회생 절차는 이용할 수 있는데, 회생 절차를 신청해 보지 않고 바로 파산 신청으로 들어온 것은 파산 절차의 남용이다라고 판단해서 기각을 했던 판례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산 원인은 존재하지만, 그래서 내가 빚을 전부 다 갚는 건 불가능해 보이지만 개인회생이나 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분은 또 기각이 날 수도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파산 신청 기각 사유 총 6가지인데요. 중요한 것은 2가지 정도인 것 같고요. 나머지는 가볍게 그냥 알고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제가 또 일주일 동안 많은 분들과 상담을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 좋은 얘기들을 잘 찾아서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룡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